이번 강모 씨의 범행을 계기로 관련 제도나 허술한 감시 감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. 특히 외출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을 거듭 개정했음에도 정작 조사에는 사실상 뒷짐을 지는 등 허점이 드러났습니다. 우철희 기자입니다.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모 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,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여러 준수 사항이 부과됐습니다. 하지만 6월 1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습니다. 6월 위반은 거의 석 달 만인 8월 24일에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불과 조사 사흘 뒤이자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또다시 외출 제한 위반이 있었는데 이번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직접 출동까지 했지만 강 씨의 귀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출동 도중 돌아왔습니다. 이미 자신의 집에서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뒤였지만 전화통화를 통해 복통이 심해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는 강 씨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믿은 겁니다. 같은 날 아침 강 씨가 선처해달라며 전화하자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추후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호관찰소가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즉시 자택 방문과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두 번째 여성 살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. 앞서 지난해 말 이른바 조두순법 중 하나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 벌금형만 가능했던 처벌 수위가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. 또 지난 6월부터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.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스스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.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도 통상적으로 추후 조사하거나 귀가가 확인됐다고 뒷짐지면 법을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.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이 사실상 보호관찰소 직원 재량에 달렸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도 법무부는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내놓은 대책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어김없이 되풀이했습니다. 그리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. 전자발찌 대상자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은 또 다른 범죄의 중요한 사전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. YTN 우철입니다.